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구청입니다. 오늘은 화재의 종류, 화재의 분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화재를 우리는 A, B, C, D, K급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는데 그렇게 분류를 나눈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분류를 우리는 화재를 A급, B급, C급, 또 D급, K급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화산전 기준에서는 A, C, A, B, C, K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겠죠. 근데 D급 화재 이런 놈들도 좀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화재 안전 기준상에 정의해 보면 A급 화재는 일반 화재다 이렇게 불러요. 일반 화재라고 부르면서 나무나 종이 이런 것들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를 A급 화재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화재들이 대부분 다 A급 화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 A급 화재는 우리가 화재의 특성, 화재의 양상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그 화재의 특성을 알아야만 그 특성에 맞는 적응성 있는 그런 소화약제를 가지고 소화가 가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일반 화재는 우리 일반적으로 물을 가지고 화재를 진압할 수가 있어요. 수계라고 얘기를 하겠죠. 수계 중에서도 우리 주로 스프링클러나 옥내 소화전 이런 놈들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은 소화약제 중에서 가장 좋은 소화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을 갖다 뿌려서 화재로부터 물의 수소 결합의 특징인 표면 장력이 커서 또는 현열 잡열이 커서 열을 많이 뺏어가니까 화재로부터의 온도를 열을 뺏어가서 인화점 이하로 냉각을 시킨다면 다시는 재발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은 가장 좋은 소화약제로 우리가 통용되고 있죠. 물은 물론 뭐 경제적이기도 하고 쉽게 구할 수도 있고 뭐 펌핑 이송이 편하고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만은 결국 물이란 놈은 인화점 이하의 냉각을 기반으로 하는 소화 효과를 갖기 때문에 냉각이 인화점 이하로 화염의 온도를 낮추고 가연물에서의 온도를 인화점 이하로 낮춘다면 인화점 이하로 낮추면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는 불이 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가장 좋은 소화약제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B급 화재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B급.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B급 화재는 인화성, 가연성, 액체 이런 것들 유류가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 유류 화재라고 부르죠. 유류가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런 화재를 유류 화재라고 불러요. 유류 화재에다가 우리가 물에 기반으로 하는 소화약제를 방사를 했더니 불이 꺼지지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B급으로 분류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H2O로 구성이 됐어요. 그런데 물이 우리 유류 화재의 적응성을 못 갖는 이유는 수소는 우리 플러스의 극성을 또 산소는 마이너스의 극성을 띠는 우리 이런 극성의 공유 결합을 하더라 이런 겁니다. 물은 극성 공유 결합을 하는데 유류는 비극성이에요. 비극성의 공유 결합을 하다 보니까 둘은 서로 섞이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 물이라는 놈의 비중이 유류라는 것의 비중보다 무겁다 보니까 방사를 하면 물이 기름의 밑으로 가라앉더라 이런 겁니다. 유류보다 커요. 유류보다 크다 보니까
밑으로 가라앉아 버리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섞이지 않고 극성, 비극성 이런 공유결합 자체의 특성 때문에 둘이 섞이지 않고 또 무거워가고 밑으로 가라앉고 안 섞이고 밑으로 가라앉다 보니까 물의 유동성 때문에 불붙은 기름이 더 원활하게 잘 확산되는 역할을 해버리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B급 화재에다가는 물을 갖다가 뿌려서는 얘를 소화할 수가 없더라. 결국 적응성을 띠지 못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소화약제를 주로 쓰느냐. 기름의 유면을 갖다 덮을 수 있도록 기름보다 가벼운 놈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포라는 놈을 만들어낸 겁니다. 포라는 놈이 결국 중간에는 공기, 이 표면에는 물 플러스 약재가 되겠죠. 약재. 이렇게 구성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가벼워져 갖고 우리 유면의 표면을 갖다가 가라앉지 않고 고르게 덮어서 질식 기반의 소화를 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이런 적응성을 띠는 놈들을 사용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C급 화재. C급 화재를 보니까 C급 화재를 보면 정의를 사전적인 정의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류가 통하고 있는 전선, 전기 기기 이런 것들에서 일어난 화재를 우리 C급 화재라고 부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C급 화재에다가 물을 방사하면 전류가 통전되고 있는 전기기기 아니면 배선 이런 것과 관련된 화재를 C급 화재라고 부르는데 여기다가 물을 뿌리면 불이 꺼지긴 해요. 불이 꺼지긴 하는데 물이란 놈이 전도성을 갖다 보니까 이런 곳에 방사를 하게 되면 감전의 위험이 있더라 이런 겁니다. 감전의 위험. 그래서 불 끌려다가 사람도 같이 꺼지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C급 화재에다가는 물 기반의 소화약제를 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약제가 우리 C급 화재의 적응성을 띠느냐 이런 얘기죠. 결국 C급이라는 것은 전기가 통할 수 있는 상황을 배제시키면은 전류가 통하지 않으니까 적응성을 띨 수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전기는 흘러가는 놈이죠. 도체로 연결돼 있으니까. 근데 이놈들을 중간 이렇게 잘라버릴 수만 있다면 이 공간들이 생겨서 여기를 우리 전기가 통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물분무나 미분무 이런 물 입자를 갖다가 잘게 쪼개 갖고 방사하는 놈들은 물 입자와 물 입자 사이에 이런 이격 거리가 형성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이격 거리가 얘는 전기가 흐르는 도체, 얘도 전기가 흐릅니다. 도전성을 갖는데 이 공간은 우리 전기가 통하지 않는 비전도성을 띠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응성을 갖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물이란 놈도 스프링클러나 이런 놈 말고 물분무, 미분무 이런 것처럼 잘게 쪼개기 시작하면 C급의 적응성을 띠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공간의 절연 내력인 공기층의 절연 내력인 3kV/mm 이하의 에너지를 만들어 버려서 여기서 통전이 안 되게끔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체적으로 C급 화재의 적응성을 띠는 놈들을 보면 물분무나 미분무, 물의 입자를 갖다가 잘게 쪼개놓은 놈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스계들을 얘기합니다. 분말, 그 외에 가스계, 물론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겠죠. 이런 놈들이 적응성을 띠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D급 화재라는 화재도 있습니다. D급 화재.
D급 화재는 이제 화재의 특성들을 좀 아셔야 돼요. 화재의 특성을 알아야 우리가 어떤 소화약제를 갖다 저기다가 적응을 할 건지를 갖다가 나올 거니까. D급 화재라는 것은 우리 금속, 가연성 금속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D급 화재라고 부르는데, 보면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이류 위험물 중에 철분, 마그네슘분, 금속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삼류 위험물, 또 주기율표상 1족, 2족의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이런 가연성 금속에서의 화재를 D급 화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D급 화재의 특성은 뭐냐 하면 화재가 1500도가 넘는 고온도다, 이런 게 특성이에요. 여기에 물을 기반으로 하는 소화약제를 방사를 해서 물이 현열, 잡열을 통해서 열을 갖다가 뺏어가서 냉각을 시켜줘야 되는데, 온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D급 화재에다가 물을 방사하는 그 순간에 우리 물이라는 놈이 이런 공유결합, 또 물 분자 간에 수소결합을 하고 있는데, 이 수소결합이 쪼개져 갖고 기화되기도 하지만 너무 온도가 높으니까 이 공유결합이 쪼개져 버리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유결합이 쪼개지면 우리 H2O라는 것을 금속 화재에다 방사를 했더니 이렇게 쪼개져 버리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열을 뺏어갖고 냉각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쪼개져 버리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조연성인 산소 잘 타게 만들어주는 거죠. 또 가연성을 갖는 수소, 여기에다가 플러스 1500도씨의 점화원, 고온의 화염이었죠. 점화원, 이런 것들이 방사하는 순간에 같이 공존해 버리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을 갖다가 방사하는 그 순간에 화재가 급격하게 확대돼 버리는 거예요. 또 이 1500도 이상의 고온도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 이 금속 화재에다가 물을 뿌렸을 때 수소 발생에 의한 급격한 화재 확대, 또 밀폐 공간에서는 수소 폭발, 또 수증기, 아까 수소결합이 끊어지니까 팽창을 하겠죠, 팽창. 그래서 수증기 폭발, 이런 놈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 재해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D급 화재에는 우리 일반적인 물소화약제 이런 것들을 방사하면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소화약제를 방사할 일이 아니라 이 특성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특성을 알고 있으면 우리 얘가 왜 물을 갖다 적용 못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다가는 우리 단일 소화 효과를 나타내는 놈 말고 피복 질식을 통해서 산소 공급을 차단하거나 동시에 냉각을 해주는 그런 소화약제를 쓰거나, 아니면 피복 질식, 연쇄 반응 억제 이런 것들을 동시에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소화약제를 사용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속 화재용 적응성을 갖는 소화약제를 드라이 파우더라고 부르죠. 그래서 금속 화재에서는 이 드라이 파우더라는 놈을 갖다 좀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드라이 파우더의 종류를 보니까 NAX 뭐 이런 NAX 이런 것들이 있네요. NAX를 보니까 Na2CO3라는 것에다가 첨가제를 섞어 놓은 것을 NAX라고 부르네요. 첨가제. 이쪽에다 좀 크게 쓰겠습니다. NAX, Na2CO3 이런 애들로 구성되어 있네요. 플러스 첨가제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보니까 Na2CO3라는 놈은 연쇄 반응 억제를 통한
첨가제라는 것은 우리 질식, 피복 질식 이런 소화 효과를 동시에 나타내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METLX 이렇게 부르는 놈이 있네요. NaCl하고 플러스 CA3PO4, CA3PO42 이렇게 만들어낸 화제가 있어요. 얘는 나트륨 화제의 적응성을 갖더라 이런 얘기를 하네요. 결국 NaCl이라는 것에 우리 냉각작용 또 CA3PO4라는 저 첨가물에 의해서 피복질식을 하는 이런 소화 효과를 가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응성 있는 화제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이런 화제들의 적응성을 띠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놈은 좀 암기가 돼야 됩니다. G1이라는 소화약제도 있네요. G1을 보니까 유기인하고 흑연을 입힌 코크스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유기인이라는 것이 우리 인의 방진작용에 의해서 질식작용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피복질식을 하더라. 흑연 입힌 코크스, 흑연이라는 놈이 열전도율이 좋으니까 우리 열을 흡수해갖고 냉각작용을 좀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적응화제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리튬, 티타늄 이런 화제들의 적응성을 가질 겁니다. 자, TMB라는 것이 있어요. TMB 보니까 BOO CH3라는 것이 3개 달라붙어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이놈 자체가 자기가 열에 의해서 타서 용융이 되면 글라스 유리상에 우리 용융 물질을 만들어서 이놈이 피복질식 작용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포나 물 이런 것들을 대량 방출해 갖고 냉각을 시켜버린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마그네슘 화제 이런 것들 적응성을 띠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TEC라는 게 있네요. TEC 보니까 BaCl2 또 KCl, NaCl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PaCl2가 우리 용융물질 녹여갖고 피복질식 하더라. KCl이나 NaCl 이런 것들은 우리 연쇄 반응 억제 이런 소화를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트륨, 칼륨 이런 화제에다가 적응성을 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금속 화제는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 얘네들 적응성 있는 소화약제 얘네들을 암기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 적기가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좀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K급 화제라는 게 있어요. K급 화제 보니까 우리 유류성 화제인 B급 화제하고는 메커니즘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K급 화제의 정의를 보니까 우리 NFSC에서 보면 주방에서 동식물류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다. 주방에서 조리기구에서 발생하는 동식물성 기름 이런 것에서 발생하는 화재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주방 동식물성 기름 이런 데서 발생하는 화재, 조리기구에서 발생하는 화재 발생하는 화재를 K급 화재라고 부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K급 화재의 특성을 보면 K급 화재라는 것은 이런 특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죠? 인화점이죠. 인화점. 또 발화점입니다. K급 화재의 특성은 이 인화점하고 발화점의 온도 범위가 작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 인화점을 지나고 나면 조금만 더 온도가 올라간다면 바로 발화점이 돼갖고 불이 붙어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놈이 특징이에요. 이놈은. 조리, 우리 요리를 조리하기 위해서 동식물류 이런 그 기름을 갖다가 조리기구에다 넣고 가열을 해갖고 가열을 한 다음에 요리를 하게 되죠. 특히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튀김. 튀김이 가장 맛있게 되는 온도는 약 260도 정도 기름의 유온이 돼야지만 그때 집어넣어서 바삭하게 빨리 튀겨내고 건져내야지 얘가 기름을 덜 먹어서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이런 맛있는 튀김 요리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튀김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260도까지 일단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해갖고 기름의 온도를 260도로 유지를 해놓은 다음에 거기에 짧은 시간 안에 바짝 튀겨내야지 맛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조리를 하려다 보니까 밑에서 260도가 됐는데 더 막 가열을 하고 있어요. 가열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더 온도가 올라갔더니 불이 붙어버리더라 이런 얘기예요. 기름의 온도가 발화점을 넘어가 버렸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불이 붙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불이 붙어갖고 B급 소화약제 이런 놈들로 불을 딱 껐어요. 포로. 불을 껐는데 B급 소화약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 이런 놈들은 주된 소화 효과가 질식입니다. 질식. 피복 질식. 기름의 온도를 인화점 이하로 냉각시키는 작용을 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유면에 있는 딱 뿌리자마자 유면에 있는 불꽃이 싹 사그러졌는데 발화점보다 높은 유온이 다시 재발화를 일으키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발화. 그래서 이런 데다가는 일반 B급 소화약제 이런 거 들이댔다가는 소화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보면 특성을 보면 일반 B급 소화약제로 소화 못한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가열을 하다가 그 가열된 온도가 발화점을 높아져 버려갖고 유온이 발화점을 높아져 버리면 불이 붙는데 거기에다가 B급 소화약제 뿌려서 질식 소화하면 다시 불 붙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발화가 된다. 뭐 발화 온도 범위가 넓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보니까 약 288도에서 뭐 특성 그려놨습니다. B급 소화약제로 소화가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발화 온도 범위가 넓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약 288도에서 385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동식물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겁니다. 어떤 놈들은 뭐 288도에서도 불이 붙는 놈이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튀김을 하기 위해서 260도까지 가열해 놨다가 조금만 더 가열해서 한 28도 정도 더 올라가면 불 붙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화점과 발화점의 범위가 좁다, 온도 범위가 좁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인화점을 넘어가서 가연성 온화기를 형성한 다음에 조금만 온도가 올라가면 이 발화점을 넘어가 버리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불을 꺼도 재발화가 일어나기 쉽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그런 기름들이 우리 증발을 해갖고 그 덕트 속에 가갖고 달라붙어 버리면 덕트 화재로도 전이되기가 쉽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포소화약제로 얘를 소화가 곤란하니까 얘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소화약제가 따로 필요하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가 아니죠. 주로 사용하는 게 이제 K급 소화약제를 많이 사용하죠. K급 소화약제는 강화액이라는 놈을 주로 사용하는데 그 강화액은 K2CO3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놈이에요. 그런데 이놈이
화재 시의 화학 반응을 보니까 두 개의 K 플러스 CO3의 두 개 마이너스 뭐 이렇게 되겠네요. 플러스 이렇게 화학 반응을 하기도 하더라 이런 겁니다. 화재 시에 분해 반응을 보니까 열분해 반응을 보니까 우리 강화액은 K2CO3라는 놈에다가 H2O를 섞어놓은 놈인데 이 놈이 화재 시에 방사를 했더니 화염에 방사를 했더니 우리 뭡니까 H2O 플러스 CO2 이런 놈으로 분해되고 K2O 이렇게 분해가 되네요. 결국 이 놈들은 보면 두 개의 KOH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두 개의 KOH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플러스 CO2 이렇게 나오겠죠. 이놈에 의해서 또는 이놈에 의해서 어떤 작용을 하냐, 소화작용을 하느냐 보면 연쇄 반응 억제 소화를 합니다. 두 번째, 비누화 현상이라는 소화 효과를 가져요. 세 번째, 냉각, 또 질식 이런 소화 효과를 갖습니다. 질식, 냉각 이런 소화 효과를 갖겠죠. 그럼 보면 K급 화재에서 우리 연쇄 반응 억제 소화를 보면 K라는 놈이 우리 수소 라디칼, 활성 라디칼을 잡으면 KH 뭐 이런 놈이 되겠네요. 이 KH가 다시 OH 라디칼하고 만나면 K 플러스 H2O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K라는 get이 우리 OH 라디칼하고 만나면 KOH라는 라디칼이 놈이 되고 그 KOH라는 놈이 H 라디칼을 포착하게 되면 H2O, K 플러스 H2O 이렇게 연쇄 반응 종료가 일어날 겁니다. 결국 이 K라는 놈은 다시 이 반응을 해서 OH 라디칼을 계속 잡을 거예요. 또 OH라는 놈은 K라는 라디칼을 계속 잡아서 연쇄 반응을 계속 종료시켜 나갈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K라는 놈이 H를 만나면 이 K가 다시 이 반응을 하고 뭐 어느 걸 가져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요거 하나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OH가 지금 KOH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KOH라는 놈이 연쇄 반응 억제 소화를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비누화 현상이라는 걸 가져오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누화 현상이라는 걸 보면 RC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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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2, CH, CH2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결합 구조를 우리 유지, 기름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세 개의 KOH가 달라붙으면 작용을 하면 우리 3RCOOK 플러스 K 작용했고 R 작용했죠. 그러면 CH하고 OH 남았겠죠. OHO, HO, HO 여기서 반응을 안 하는 HO 또 여기 남아있던 CH2, CH, CH2 이런 결합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결합한 놈을 우리 비누라고 얘기합니다. 금속 비누. 금속 비누. 얘를 갖다가 우리 뭐 글리세롤 이렇게도 표현을 하네요. 결국 이 형성된 금속 비누가 유류 표면에 덮어갖고 질식소화를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질식소화. 그래서 우리
비누화 현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지를 알카리로 처리하면 가수분해가 일어나서 금속 비누와 우리 글리세롤을 만드는 반응, 이런 반응을 비누화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세 번째, 냉각 이런 작용을 하래요. 냉각. 우리 연쇄 반응 종료 시에 H2O라는 게 아까 보셨죠. 이런 놈들에 의해서 또 이산화탄소의 냉각 작용, 이런 놈들에 의해서 냉각 효과를 좀 가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질식 작용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CO2라는 놈은 질식 소화 효과를 가지니까 CO2의 질식, 또 뭐 연쇄 반응 종료 시 H2O에 의한 질식, 이런 소화 효과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 외에 기존에 우리 K급 강화액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로 일종 분말을 가지고 이제 적응성 있는 소화액제로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중탄산 나트륨, 이런 중탄산 나트륨에 의한 일종 분말이요. 이런 것들 가지고도 소화 효과를 가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일종 분말의 주된 소화 효과는 연쇄 반응 억제. 그 외 부수적으로 뭐가 있어요? 질식, 비누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넉다운. 이런 소화 효과들을 가지죠. 결국 넉다운 효과라는 게 이런 효과들이 다 한꺼번에 일어나갖고 순식간에 불이 꺼지는 현상, 이걸 넉다운 효과라고 부르죠. 그 외에도 아까 후드를 통해서 화재가 확산될 수도 있으니까 후드에 대한 정기적인 청소, 이런 것들로 또 하나의 방법으로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 화재에 대한 분류를 A, B, C, D, K라고 분류를 하고 있는 이유는 화재에 따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에 대한 적응성 있는 소화액제가 달라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의 특성을 잘 이해하시면 우리 적응성 있는 소화액제, 또 어떤 장소에는 어떤 소화액제를 갖다 적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쉽게 좀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무더워서 공부하기 좀 힘드신데 그래도 조금만 참고 이겨내시면은 우리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께서 다 멀지 않은 미래에 소방기술사가 다 되셔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건강하시면서 또 열심히 공부하셔갖고 좋은 성과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